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황혜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같이 푸실 건데 전산 실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무라고 표시해드렸죠. 88회 전산회계 2급 풀 거고요. 그리고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총 7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강좌에는 문제 1번부터 문제 3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풀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와 경기분 재무제표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쪽 문제는 실제 이런 배점을 조금 놓고 보시면 6점, 그리고 또 6점, 그리고 또 6점. 그러니까 6점짜리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18점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점수를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이다라고 가셨을 때 앞부분에 있었던 1번부터 3번은 여러분들이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 문제만 조금 유의하시면 되고요. 회계 2급에서는 나머지는 그대로 내용 맞춰서 입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시점의 촬영 시점이 2021년도예요. 근데 88회는 2020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DB가 2021년도로 호환된 걸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도서출판 배움이라고 하는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시고 호환해 놓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를 다 되셨으면 같이 진행해 볼 거고요. 2021년도 퍼펙트 전산회계 2급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319페이지부터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미리 데이터 모두 다 진행해 놨고요. 그리고 항상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회사 코드가 일치하는지. 자, 지금 보시면 우연상사 회사 코드는 884번이고 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맞겠죠. 자, 그리고 10기이며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가 회계기간입니다. 그러면 옆에 위에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저희는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호환을 하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DB, EX 파일을 실행을 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파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연습하실 때는 여러 개를 가져가시겠지만 시험 볼 땐 파일이 딱 하나밖에 없다. 전산세무 1급만 파일이 2개예요. 소위 말해서 회사가 2개.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크게 뭐 회사 선택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시험은. 근데 연습할 땐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본 전제 같은 경우는 공통사항이죠. 네, 문제에서 한국 택배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없다라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1번부터 3번까지 풀자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자, 1번 문제는 항상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된 뭔가를 바꾸거나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우연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배점은 6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2급은 반드시 2급 급수로 들어오셔야 2급하고 관련된 메뉴만 보이겠죠. 그러면 재무회계 모듈 안에 우리는 기초정보관리라는 쪽에 가시면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러분. 네, 이 메뉴를 오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DB를 모두 다 실행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회사가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페이퍼로 받은 시험지랑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정보랑 비교하시는데 저는 어떤 걸 권장하냐면 페이퍼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든 아니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지금 무슨 부분 시험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된 회계 연도 1번 자리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 어디에 페이퍼에 체크하면서 내려가시는 게 실수가 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무엇 하시라 시험지에 체크하셔라 라는 걸 권장합니다. 그럼 저희도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회사 상호부터 봅니다. 상호를 바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연상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연상사 상호 맞죠, 여러분? 네, 그럼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10기이고 회계 연도는 변경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이쪽은 사실상 출제 못합니다. 네, 왜냐면 요 부분에
무슨 부분, 기수나 연도를 바꿔버리면 데이터 호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이쪽은 거의 출제하지 않고요. 상호 출제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104-04-11258 그러면 104-04-11258 동일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과세 유형의 일반 과세자라고 했는데 이 자리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글씨 밑에 일반 과세자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전산회계 2급에서는 세금이라는 걸 배우지 않지만 세금을 배우실 때 부가가치세라는 걸 배워요. 근데 그게 이 부가가치 신고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르게 되어 있고요. 자, 대표이사는 방우현입니다. 자, 대표이사 방우현 맞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부분은 지금 거주구분 나와져 있는데 이런 건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거주구분, 대표자 주민번호는 별도로 주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사업장 주소와 자택 주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택 주소는 시험지에 별도로 주어야만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사업장의 주소는 사업자 등록증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855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855 남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합니다. 그러면 사업장 주소도 변경할 거 없네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업태와 종목입니다. 이거는 사업의 종류라는 자리 보시면 되겠죠. 자, 도소매 조명기구입니다. 도소매 업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이에요. 그럼 여러분 종목을 변경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변경해야 되는 건 이렇게 별을 달아놓고 가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내려옵니다. 일단 우리는 종목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업종 코드 이런 거 별도로 얘기 준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시고 사업장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이런 거 준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소득의 구분은 지금 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 개업연월일. 자, 개업과 설립연월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업연월일만 보시면 됩니다. 자, 2011년도 1월 25일입니다. 개업연월일 2012년도 1월 25일이에요. 자, 개업연월일이 변경되어야 하네요. 그러면 개업연월일도 바꿔야 되는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사업장 동코드나 주소지, 동코드에 대한 건 시험지에 별도로 얘기가 없으면 패스합니다. 자, 내려오셔서 관할세무서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자, 사업장의 관할세무서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세무서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관악세무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프로그램은 뭐로 되어 있다? 용산으로 되어 있네요.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조건 중에 별다른 게 몇 개이다? 3개. 자, 그럼 요 3개 모두 다 수정을 하러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저랑 수정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9번 자리 종목 자리부터 변경할게요. 오타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띄어쓰기 채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띄어쓰기는 대체적으로 채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타는 채점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되는 용어에 오타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9번 종목 변경했고요. 저는 마우스로 곧바로 그냥 이동할게요. 자, 17번 개업 연월일에 가셔서 몇 년도? 2012년도 1월 25일. 자, 그래서 2012-0125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용산세무서를 누구로? 관악세무서로. 그러면 코드돔 F2번 누르셔도 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말풍선 모양 있죠, 여러분? 요거 누르셔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가셔서 우리는 관악이라고 검색하면 145분 바로 검색이 되네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군데 수정했어요. 종목, 개업연월일, 사업장, 관할세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제가 이렇게 별다른 것처럼 되어 있는 자리에 무엇 하시면 돼요? 수정한 거 동그라미 하고 나오시거나 색칠하시고 내가 뭐 고쳤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답안 공지가 됐을 때 내가 올바르게 고쳤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요 3군데 고치시면 6점을 획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 다 되셨으면 회사 등록은 상단에 있는 종료 버튼 또는 ES키 누르셔서 무엇 하셔라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안 어렵죠, 여러분? 네, 빨리빨리 대조만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우연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여러분 손익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손익계산서는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기말상품 재고액 수정 문제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 우리가 이 전기분 재무제표 작성 문제가 전산액의 2급과 전산액의 1급에 출제가 되는데 우리 재고자산의 금액이 남겨져 있는 건 재무상태표예요. 그런데 전기분 같은 경우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자산을 입력을 해야만 우리 손익계산서에 자동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요 기말상품 재고액 수정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갖다 와야 된다라는 걸 숙지하실 것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유의사항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에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이고요.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해달라. 자, 이 또한 배점은 6점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내용 봤더니요. 현재 기수가 10개예요, 여러분. 전기는 그러면 9기이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을 표시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쪽에 가시면 정기분 손익계산서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수가 들어져 있고요. 자, 상품 매출액은 현재 2,500 동일합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1,100만 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품 매출 원가는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다? 우린 1,1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금액 있는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팝업 창이 뜨죠, 여러분. 또는 우리 코드 자리에서 엔터를 하셔도 창이 뜨긴 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 300만 원입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은 얼마? 1,1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동일하네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300입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봤더니 기말 상품 재고액은 현재 300이 아니라 얼마이다? 400만 원이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말 재고 자산은 반드시 어디에서 입력을 해야만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해야만 자동 반영이 된다. 직접 입력이 안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실 때 흰색은 입력할 수 있다, 회색은 입력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회색이죠, 여러분? 되셨어요?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창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최소화 버튼 누르셔서 최소화 시켜 놓으셔도 되고요. 또는 창을 닫고 다시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아, 전기분 손익계산서 작성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에 입력 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입력되어 있는 걸 수정하든 추가 입력하든. 그래서 입력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어디를 갔다 오셔라. 전기분 재무 상태표를 갖다 와라.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면 저희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쪽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말상품 재고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산 쪽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 상품을 찾습니다. 146번 자리에 상품 있네요. 자,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얼마로 고쳐라? 400만 원으로 수정이라. 그러면 그대로 덧대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 플러스 플러스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그리고 입력이 끝나면 무조건 기억하실 게 무엇이다? 대차차액 난에 금액이 0이어야 돼요. 이제 지금 아무 금액 안 뜨죠, 여러분? 네, 이렇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그럼 모두 다 마무리됐으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종료 버튼 누르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기존에 저처럼 열어놓고 갔던 분들은 상단에 무슨 버튼?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메뉴를 아예 닫았다가 다시 여시는 분들은 자료를 자동 반영할 거냐라는 메시지가 들어와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전 조회 버튼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요 글씨가 뜨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됐습니다. 네, 요 부분 적용되어야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 금액 곧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1,100에서 1,000만 원으로. 자, 다시 세부사항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451번 상품 매출 원가의 금액란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팝업창 들어올 거고 기말상품 재고액 400만 원으로 변경된 거 확인됐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부터 순차적으로 조금 빠르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키로 내려오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급여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급여 지금 현재 320만 원 동일합니다. 자, 복리후생비 여러분 2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복리후생비는 현재 얼마로 되어 있다? 100만 원. 그러면 여기 100만 원을 얼마로 수정한다? 200만 원 수정한다. 여러분 그냥 덧대서 입력하시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네, 2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비교통비 24만 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20만 원 맞습니다. 소모품비 13만 원. 여러분 소모품비가 지금 안 보이고요. 곧바로 광고 선전비로 갔죠. 그러면 지금 저는 소모품비 부분에 이렇게 색칠을 좀 해놓고 갈게요. 표시내려고 가는 거겠죠. 자, 색칠을 하고 여기 하단에 내려와서요. 우리 소모라는 거 두 자 치시면 소모자 들어간 계정 과목 검색되죠. 830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13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광고 선전비 자리 다시 올라가서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광고 선전비 38만 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영업이익 885만 원. 자, 그 부분은 우리 계정별 합계 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나와 있는 금액 보시면 되죠. 885만 원 동일합니다. 그 다음 영업의 수익에는 이자 수익과 임대료가 있었네요. 자, 이자 수익 10만 원 동일하고요. 임대료 45만 원 동일합니다. 자, 영업의 비용엔 이자 비용 20만 원 있네요. 그러면 이자 비용 20만 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세 등은 현재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입력할 건 없고요. 당기 순이익이 최종적으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920이에요. 자, 10번 당기 순이익 920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손익계산서 정기분 작성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몇 군데 고쳤죠? 네, 우리 지금 추가적으로 입력한 거와 수정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무슨 부분? 매출 원가를 형성하고 있는 기말상품 재고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수정. 자, 복리후생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소모품비 13만 원 추가 입력.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수정을 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표시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도 모두 다 정리가 됐으면 종료 버튼 누르시고요.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두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해 주시고 배점은 6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금융기간 그럼 정확하게 줬어요. 금융기관에 등록해라. 자, 추가 등록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가 없다. 배점은 3점. 자, 그러면 여러분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메뉴 들어가시면 우리는 탭이 크게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3개. 일반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우리는 금융기관이란 탭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코드 순서, 아니 코드 나와져 있는 거 우리 입력에 오타가 있으시면 안 되죠. 네, 코드 자리 가셔서 여러분 99100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명은 신한은행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 자리 가시면 보통예금부터 기타까지 있는데요. 보통예금 1번 선택하시고 엔터. 자, 그럼 여러분 커서가 아래로 내려오는데 다시 올라가셔서 계좌번호 입력합니다. 1번 자리 계좌번호. 그래서 8012 다시 2256 다시 56 다시 제곱 오타 났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1 다시 258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설 일자는 있네, 여러분. 우리 계좌 개설 은행이나 지정은 준 게 없어요. 주지 않은 건 입력하지 않는 거고요. 자, 내려오셔서 우리는 계좌 개설 일자 입력합니다. 2021년도 2월 5일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다른 사항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엔터를 쳐서 내려오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강제적으로 라인을 벗어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9,100번에 신한은행 추가 등록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우린 3점을 획득합니다. 자, 거래처 등록도 끝났으니까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 마무리합니다. 우린 두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연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이게 힌트인 거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처 코드를 사용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전기분 재무제표 쪽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외상매출금부터 내용 비교해서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죠. 외상매출금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입력합니다. 반드시 입력이 다 끝나면 여기 차액이라는 자리가 여러분 공란이어야 해요. 네, 공란. 그러면 지금 용산컴퓨터부터 강서상사까지 나와져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보석상사부터 하나씩 볼게요. 보석상사 3,500. 그럼 이런 보석상사는 3,500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 상사 500만 원. 다이아 상사 500만 원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강서 상사 3,000, 강서 상사 3천만 원 맞습니다. 그럼 누가 추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용산 컴퓨터가 없네요. 1,000만 원. 그럼 여기 코드 자리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용산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산 컴퓨터 105번 검색되네요. 그대로 선택해 주시고 1,0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여기 차액은 0이 됐죠? 네, 그러면 외상매출 입력 끝났습니다. 지급어음 252번 선택합니다. 자, 관악 컴퓨터 뭐 이부터 나와져 있고요. 저희는 프로그램은 MK부터 나와 있으니까 MK부터 볼게요. MK 컴퓨터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액 일치합니다. 그 다음 관악 컴퓨터 지금 1,500인데요. 지금 관악 컴퓨터 1,800이 맞네요. 그러면 1,500짜리 가서 무엇 하셔라? 1,800으로 그대로 덧대서 입력하셔라. 자, 입력 끝나고 나면 우리 합계 금액은 2,500으로 바뀌고 차액은 0이 됐죠.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3점을 획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중에요. 3번 문제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3번은 전혀 고민이 없지 않나요? 그대로 무엇 하시면 돼요? 비교 대체하셔서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끝나죠. 금액을 입력하거나 추가 등록해 주시거나. 사실 1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 18점짜리 문제인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정기분 손익계산서 문제 냈을 때 기말 재고자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무엇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갔다 오신다. 근데 제가 분명히 기말이라고 했어요. 기초는 안 가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강좌는 1번부터 3번까지 제가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우리 전표 입력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